공화 민주양당 의원들이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1,200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민 70% 이상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1,200 직접 지원이 포함되길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온라인 구매가 폭증하면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선거 개입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분 계엄령을 발동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민주양당 의원들이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제외됐던 $1,200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올 연말 선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공화당의 조지 하울리 상원의원이 $1,200 재포함을 강력 추진하고 나선 데 이어 백악관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도 지지 의사를 밝혀 올 연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제외돼 미국민 다수를 실망시켰던 $1,200 직접 지원이 막판에 되살아나 올 성탄 선물이 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미국민들에게 $1,200씩 지금 제공하는 게 낫다면서 이 방안이 아직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they had the $1,200. I understand that may be still in play.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민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급감해 렌트비도 내지 못하고 있기에 $1,200 직접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1,200 직접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nd this proposal does not include that $1,200 direct payment. Your real help, we don't have it. I'm going to fight to see that we get that included.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화당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총 규모를 $9천억 달러대로 한정했기 때문에 $3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1,200 직접 지원을 제외했는데 아직도 포함시키는데 지지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도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200 직접 지원에 빠진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상하원 대표 간의 논의에서도 대체로 $1,200의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정치 전문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을 대표하는 스티브 머너신 채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가 모두 $1,200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데 찬성했고 미치 매커넬 상원 대표만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매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도 공화당 진영의 의견이 $1,200 직접 지원 포함으로 모아지면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폴리티코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연방 예산안에 부착해 통과시키려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는 공화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업계에 대한 코로나 소송 일정 기간 면제와 미국민 $1,200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선에서 최종 타결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억 7천만 미국민들이 성탄절을 전후에 1인당 $1,200, 부부 $2,400, 4인 가정 $3,400씩 자동 입금받는 성탄 선물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 수천만 명이 현재 렌트비를 못 내 가구당 $5,850씩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천만 명의 실직자들은 실업수당 연방지원까지 완전 끊기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 경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1,200 직접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수천만 명이 현재 렌트비를 못 내 가구당 $5,850씩 밀려 있으며 실업수당 연방지원까지 완전 끊기면서 생활고에 빠져 있어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1,200 직접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70% 이상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1,200 직접 지원에 대해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지원이 아직 살아있다고 밝혀 내 주말까지의 막판 입법 과정에서 전격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대로 사실상 확정돼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늦은 18일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제외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을 이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막판에 되살아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나는 이번에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직접 지원안은 아직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외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민들 가운데 1,200만 세입 가구들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고 2천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실업수당 연방 지원이 끊겨 생활고에 빠지고 있다며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1,200달러 직접 지원을 포함시키고 연방 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세입자 1,200만 가구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밀릴 렌트비가 1월 초에는 가구당 평균 5,850달러에 달할 것이며 2천만 명의 실직자들은 실업수당 연방 지원까지 끊기면서 소득이 급감해 렌트비와 유틸리티비를 못 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지난달에는 연방 센서스 조사 결과 900만 가구였으나 이번 무디스의 예측에선 새해 1월 1,200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 겁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경제분석가는 새해 1월이면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렌트비가 700억 달러에 달해 심각한 주거 문제, 경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각종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아온 2,050만 명의 실직자들은 12월 26일이면 모든 연방 지원이 완전 끊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2021년 새해 벽두부터 700만 가구가 강제로 쫓겨나는 에빅션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민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4인 가정 3,400달러씩 직접 지원을 이번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보다 소폭 올려야 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폭증한 온라인 매출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배송업체에 접수되는 각종 화물은 무려 3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스토어의 경우 크리스마스 선물 주문을 12월 10일로 마감한다고 밝혀 배송에 2주 이상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은 유통업체들이 이번엔 최악의 물류 대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한꺼번에 폭증한 온라인 매출로 미국의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덱스와 UPS 등 배송업체들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늘어날 주문을 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페덱스는 7만 명, UPS는 10만 명의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혀 배송업체들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배송 서비스 업체에 접수되는 각종 화물은 3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8억 개나 늘어난 것입니다. 매일 720만 개의 화물이 배송업체에 더 접수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배송업체들은 각 유통업체나 소매점에 하루 화물 접수 한도를 배정하거나 접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써 유통업체나 소매점 입장에선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을 신속하게 보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린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 높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디즈니 스토어는 크리스마스 선물 주문 마감일을 12월 10일로 설정해 크리스마스 선물 배송까지 2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업체들은 소비자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UPS나 페덱스 외에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UPS나 페덱스보다 배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소형 업체들 입장에선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물류 대란 속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은 판매뿐 아니라 최근 배송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와 관련해 올해 27만 5천 명을 뽑았고 쇼핑 시즌을 앞두고 10만 명의 임시직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일 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해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분 계엄령을 발동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 계엄령을 발동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일부 제한하게 되는데요. 미군들을 동원해 중국 등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과 조직적인 선거 부정 의혹을 전면 수사해 관련자를 체포하는 중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 확정이냐 트럼프의 뒤집기냐를 판가름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여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조작선거라는 증거들이 숱하게 쏟아지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수일 안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lection was totally rigged. It's a disgrace to our country. It's like a third world country. These ballots pouring in from everywhere using machinery that nobody knows. And now we find out what we can do about it. But you'll see a lot of big things happening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일 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하자 그가 꺼내들 카드가 무엇일지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과 트럼프 측근 인사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왜곡이 개입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부분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과는 별개지만 공조하고 있는 리누드 시드니 파웰 변호사와 위더 피플은 수많은 부정선거 증언들과 증거물이 쏟아져도 주 정부들과 법원, 나아가 연방수사당국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계엄령을 선포해 미군들을 동원해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선거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하겠다는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또 국방장관의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으로 있던 미군 특수전의 대가인 크리스토퍼 밀러를 장관 대행으로 전격 임명했고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특수부대부터 장악하고 직접 보고토록 조치에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분계엄령을 발동하게 되면 2020 대선을 외국 세력과 미국 내부 세력이 결탁한 전례 없는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미 군부가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외국의 개입,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정밀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미군 수사당국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 외국에 있는 서버 등을 압수해 분석 조사하고 선거 쿠데타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체포해 군사재판에 넘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는 6곳의 분쟁 지역들의 투개표 결과를 정밀 수사해 선거 부정을 확인하면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이들 지역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한 후에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뒤집기가 가시화될 경우 극자 과격단체들이 무장투쟁에 나서 무력 충돌 사태까지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 없이도 반란법으로 미군들과 방위군을 동원해 진압하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 급증으로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런 혼란을 틈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전화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구호금이나 ILS 사칭은 물론이고 반려동물 입양을 도와주겠다는 사기 전화도 걸려온다고 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해진 사람들이 더욱 쉽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트루콜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화의 3.7%에 그치던 보이스피싱은 2018년 29.2%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무려 44.6%로 급증해 수신 전화의 절반가량이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미국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무려 197억 달러로 2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은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실제 정부 사이트와 비슷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링크를 포함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미 국세청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범들은 마치 미 국세청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송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IRS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가 나오고 이름과 연락처, 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봉쇄령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이들을 노린 사기도 등장했습니다. 가짜 반려동물 광고를 올리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자동 발신 전화로 대금이 잘못 청구됐으니 환불을 해주겠다며 신용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빼가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숫자 1을 누르면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이는 곧 사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과 애플 직원으로 가장한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계정이나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담당자와 통화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담당자로 사칭한 사람은 계정 암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사기를 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에 즉시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불 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바로 변경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의 정보도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번호가 노출된 경우에도 identitytiff.gov를 방문해 오용 사례를 반드시 모니터하라고 충고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돼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팜 제니퍼리 에이전트를 모시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스테이트팜 보험회사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예, 스테이트팜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6주 동안 25% 디스카운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올 연말까지 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갱신 때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에 2020년도부터 25% 이상 디스카운트를 모든 분한테 할인 혜택을 드려서 새로 가입하실 때는 그 전보다 좀 더 저렴하게 새로 드실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렇고 커머셜 라인도 그렇고 모든 그 서류 심사가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사인 같은 것도 꼭 굳이 에이전트를 보고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서 서류 심사를 할 때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것도 꼭 피검사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것들을 웨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할 때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들어 놓으셔야지 좀 아프시고 또 일을 못 하실 경우에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피검사나 병원 기록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롱텀 케어라는 디서빌리티 인컴 팔라시 같은 것을 들 때는 많은 제한이 있어서 거의들 못 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롱텀 케어도 드시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미리 보험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예전보다는 좀 미리 서둘러서 서류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에셋을 만들기 전에 리스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SS를 늘리려고만 많이 거기다 포커스를 두셨지 미리 그 리스크 관리를 안 해놓으시면 힘들게 일하셨던 모든 재산을 차 사고 한 사고로도 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크게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보험 전문인들과 상담을 해서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지만 크게는 3가지 리스크 관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브렐라 팔라시 라이어빌리티라는 책임 보험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만 들지 엄브렐라를 해서 같이 라이어빌리티를 100만 불 미니멈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검토를 안 해보시고 갱신마다 리뷰를 안 해보시면 놓칠 수가 있으니 여기 미국에서는 차 사고 한 번만 나도 집까지 어떨 때는 월급까지 당할 경우가 있으니까 엄브렐라 보험이 100만 불짜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리스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롱텀 케어나 디서빌리티, 하스피럴 인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고 한 번으로 병 한 번으로 1년 정도 생활비를 못 낼 때 미국에서는 비를 못 내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한꺼번에 1년, 2년, 5년 안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는 롱텀 팔라시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동향이 불안정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이런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시장 동향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통 은퇴 플랜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401k나 401(k)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리고 트래디셔널 IRA 그런 것들은 세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tax defer 플랜들이죠.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저축을 하시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미국 경제가 세금이 텍스 브래켓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직장에서 맥시멈 컨트리뷰션을 할 때까지만 컨트리뷰션을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Roth IRA나 홀 라이프의 캐시 밸류가 많은 플랜들을 시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은퇴할 때 세금을 안 내셔도 은퇴 자금을 연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플랜들이 있죠. 20년, 30년 롱텀으로 플랜을 할 때는 그때 가서 세금을 안 내는 플랜들을 같이 분산으로 투자해 놓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나 문제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형편에 맞게 위기 극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